부동산 고업 기출문제 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7번째 파트인 용도구역입니다. 자, 우리 용도구역은 우리 핵심 이론을 정리할 때 5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을 혼합해서 지문을 만드는 형태로 기출문제를 내니까 한번 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가 용도구역의 지정권자하고 행위제한 같은 것들을 좀 종합해서 문제를 냈는데, 자,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위한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1번 맞고, 자, 2번은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도나 대도시가 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은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지정권자가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거나 변경하게 돼 있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은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하고 그 밖에 행위제한 같은 것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건 행위제한이라고 합니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필요한 사항하고 행위제한 같은 것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하는 법의 이름은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자연보호구역을 정할 때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행위제한 같은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시가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 다만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대도시의 시장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가와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양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권자를 쭉 문제를 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민간인들의 신축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건데, 자,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지정 변경하는 거니까 1번 질문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지정 변경이. 자, 2번은 시가조정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위치와 면적도 정하고 기간도 정하게 돼 있죠.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기간도 같이 정하는 거 맞습니다. 3번을 이렇게 써있네요. 시가와 유보기간은 요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20년 이내만 쓰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기간도 정해진다. 맞습니다. 자, 4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실효가 되고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실효가 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되고 실효되는 날짜는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비교해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것들은 기간이 없는데 유일하게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있으니까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되면 시가를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국방과 관련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시가조정구역을 정할 수 있다.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의 목적이니까 시가조정구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잘못됐죠.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보시면 5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3번 문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계속 시가화를 내고 있죠. 좀 옛날 문제인데 문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맞습니다. 대도시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다. 자, 3번의 유보기간도 맞죠? 조심할 거는 20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정확하게 이 하한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되는 날 다음 날 효력상실. 앞에 거랑 같은 지문이고, 자, 5번에 보시면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유보기간 다음 날 되면,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돼서 실효가 되면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지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실효고시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답이 5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니까 자, 요즘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뒤에 문제, 그 뒤에 최근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요거는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의 내용을 섞어서 이렇게 종합 문제로 냈는데, 자, 먼저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미지정된 지역에서는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를 적용해서 건물 짓는 거니까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행위 제한을 처리하는 거죠. 미지정된 지역이니까 1번 틀렸고, 자, 2번도 우리 앞에서 본 겁니다.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녹지 지역의 규정을 적용해서 행위 제한을 처리하는 거죠. 자, 보존녹지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보존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맞네요.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우리 예전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에서 두 가지 행위를 정해놓고 그것만 하게 돼 있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그 두 가지 행위가 국토계획법에서 시가와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시가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이게 민간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 사업 세 종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자,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당연히 틀린 거고 5번에 보시면 시가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 행위가 아닐 때는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행위가 아닌 나머지 행위는 시가조정구역에서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대통령령 박스가 있어서 농업용, 어업용 건축물들의 건축, 주택의 증축 뒤에서 배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증축 이렇게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시가와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된 행위를 허가받고 할 수 있다지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뒤에 우리가 시가조정구역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5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이렇게 종합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인데,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자, 이게 시도지사나 대도시, 그 다음에 이런 관청들이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지정 변경을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용도지역 지정하는 결정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1번 맞습니다. 자, 2번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관청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시도지사도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자, 이번엔 용도지구네요. 이렇게 문제가 1번은 용도지역, 2번은 용도구역이고 3번은 용도지구 이렇게 막 혼합을 해서 낼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9종류인데 그거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죠. 있다. 신설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고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설이 가능하고 시도지사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9종류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명칭 같은 것들을 정해서 신설할 수 있다. 신설할 수 있는데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이나 기존 용도지구의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용도지구는 신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화하지 말고 강화하는 형태로만 신설할 수록 되어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기존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 자, 이 추락지구는 자연과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 추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가 맞죠. 자,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걸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은 연안침식관리구역 하나하고 최근 10년 내 동일한 재해가 2회 이상 발생이 되고 또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그때 도시관리 결정할 때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포함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요건 지금 틀린 걸 찾는 거니까 3번이 용도지구는 신설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용도 지역이나 용도구역은 신설이 안 되는데 용도지구는 신설이 되고요. 자, 6번 문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문제입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이건 29회 문제인데 그 이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정답이 없음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예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은 8개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심, 부도심, 철도역이나 터미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역의 거점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고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그 다음에 정비법상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있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자, 여기가 옛날에는 예전에 29회 시험 볼 때는 이게 답이었는데 그 뒤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가 맞게 됐습니다. 정답이 없음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8개가 있습니다.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생활권 중심지, 철도 역사나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거점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주변 지역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 3번, 4번하고 이 6번이 중요합니다. 자,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이걸 2km 이내로 바꾸면 안 되고, 자, 우리 정비법상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입니다. 이거 상업지역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있고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게 개정돼가지고. 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이니까 소규모로 정비사업하는 구역. 자, 6번 중요합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안 되고 IT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을 2km, 4번을 요 문장에서 이걸 상업적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국가산업단지로 바꾸는 거를 조심하셔서 다음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 8개의 내용으로 틀린 것 같아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개정이 돼가지고 정답이 없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비교적 최근 문제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나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에다가 좀 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심, 부도심 같은 생활권 중심지역 이런 데다가 전부 일부를 선택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맞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주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4가지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건축법상 공개공지 같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디귿번이 잘못됐는데,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건 금지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더라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만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으니까 지금 옳은 거를 모두 옳은 것은 2번 되겠죠. 기역 니은만 옳고 디귿번은 잘못됐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는 없고 항상 국토계획법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같은 걸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고 8번 문제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거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이게 원칙이니까. 자,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이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시가조정구역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는 이를 고시해야 되고, 자, 이게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되면 자동 실효지, 이 실효고시일 다음날 효력을 잃는 게 아닙니다. 실효되는 날짜가 시가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로 날짜가 바뀌면서 실효가 되고 그 이후에 실효고시라는 겁니다. 실효고시일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게 아닙니다. 3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공익상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주민의 요청이 아니라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시가화의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으니까 이 4번도 잘못된 겁니다. 자,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다른 장관들인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시가화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가화에서는 임목의 벌지나 조림 용림도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허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쉽게 2번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이상하지만 확실하게 맞는 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시가화에서 우리 예전에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화에서는 도시계획 사업하고 그 밖에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 특광시군수 6명 같은 허가를 받아 하는 건데 시가화에서 도시계획 사업 아까 질문 봤죠.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가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가화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자,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나머지 얘기는 허가를 받아서 농업용, 어업용, 그다음에 수산업용 같은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건축물 이런 것들 축사나 창고, 그 다음에 작년도 시험 문제 관리용 건축물을 33제곱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이런 농림어업용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허가 받아서 자 일단 1번, 2번, 6번을 보시는 겁니다. 자, 옛날에도 이론 공부할 때도 시가화에서는 민간인들의 신축은 금지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짓는 주택의 신축은 안 되고 증축만, 그다음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는데 다만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건축물, 축사, 창고, 양어장, 농업에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을 33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자 건축, 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은 다 돼요. 그런데 자, 이게 민간인들 건물인 주택은 증축만 할 수 있다.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내까지.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증축만 할 수 있다. 기존 종교시설 연면적에 200% 초과할 수 없게끔. 그리고 시가화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면 개축이나 재축, 대선처럼 고치는 것들이 가능하다. 1번, 2번, 5번, 6번을 보시면서 농업용 축사나 창고, 양어장 같은 것들은 건축이니까 신축을 포함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다 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주택과 종교는 증축, 그리고 시가화에서 기존 건축물이면 개축이나 재축처럼 기존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게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짜 들어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설, 공익설, 공공설 같은 이건 관청 같은 것들. 자, 새마을회관 같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건물들은 민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설치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읽으실 때 1번, 2번, 5번, 6번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이 3번, 4번은 공동, 공익, 공용, 공공처럼 이렇게 공짜 들어가는 거는 여럿이 같이 쓰거나 공익을 위한 건물들은 설치, 신축이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그 밖에 임목의 벌채, 조림, 용림, 토석 채취, 뭐 용도 변경, 토지 합병 분할 같은 것들도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도 시가화 조정용 문제인데 용도 구역에 관한 문제인데 요건 종합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수정을 해서 용도구역의 지정 이렇게 하시고 아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국토부 장관은 개발장구역 지정을 이거 또 나왔네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두 번씩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역의 해제가 되는 구역 중에서, 자,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우리 예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지역에서 우리 개발장구역이나 도시자연공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이 해제가 되면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 3번 질문이 일단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은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이게 시가화 쪽 문제랑 섞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문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도시자연공구역이라든가 개발장구역이라든가 시가화가 해제가 되는 지역이면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체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은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해양산부 장관이 해야 되고, 주어 틀렸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해야 되겠죠. 뒷부분 틀렸습니다. 자, 5번에 국토부 장관은 시가조정구역의 이 지정 변경을 또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5번도 잘못됐고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설을 하면서 쭉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공법이 너무 어려우시면 이런 그 해설 같은 거, 기출문제 해설을 한 3번 정도 보세요. 보시면 이게 어디를 바꾼다는 게 대충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맞고, 이 기출문제가 좀 눈에 익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핵심 이론 강의를 보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하고 건축 이런 식으로 공법의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3개 정도는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을 종합적으로 문제를 섞었는데, 자, 국토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고, 시도지사도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자,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설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까 문제랑 같은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답이 3번이겠습니다.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장구에서 추락을 정비해서 위해서 하는 거고, 자,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적이 있었죠. 이건 앞에 문제랑 같은 문제가 중복됐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재적원 대책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문제랑 중복됐습니다. 자, 11번 문제 하나 더 보시면 작년도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까 시가화에서 허가받고 하는 행위 중에서는 시가화에서는 특광 자치시와자치도 시장문수한테 허가받는 게 있었죠. 자,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농업, 임업, 어업을 위해서 관리용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자, 이게 사이즈가 틀렸네요. 자, 우선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까지 농업에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을 허가받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죠. 앞에서 농업용 축사, 창고, 양어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해당 업을 위해서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인데 이게 33제곱미터 이하고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까지 우리가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택의 증축,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주택의 증축을 할 수 있죠. 허가받아서. 자, 마을 공동설 같은 정자 같은 것들도 설치, 마을 공동자니까 여기도 공동이면 이게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따로 이렇게 아까 언급을 안 했더라도 이 마을 공동설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치가 시가화에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반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는 행위 제한의 특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